자, 이번 시간은 토지 이동 관련해서 논의할 주제가 바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토지 이동 종목 8개 외우셔야 돼. 이게 8개 딱 외우고 나면요. 진짜 이게 공간정보법이 단순해져요. 우리가 이제 국토기획부 공부하실 때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이렇게 5개 딱 세팅하면은 약간씩 변화 주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듯이 이것도 기본 틀은 되게 단순합니다. 해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 보기에 앞서서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5개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까지 요 5개 신청할 때 며칠 내?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됐었고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비중은 사실은 어디에서? 바로 대위 신청하고요. 바로 또 하나가 토지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요.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거. 왜? 공부를 할 때 원칙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파트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외 파트, 아까 토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대위 신청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지금 남아있는 게 3개가 남아있어요. 변경 중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등록상 정정하고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토지가 바다가 돼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하여튼간에 토지가 바다가 됐다. 복도 많은 사람이 이제 바다가 된다는 게 거의 기적이지. 아마 지금 이 법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바다가 된 토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별 거지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등록상 정정과 등록상 말소까지 총 3개는 개념상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어떻다 직권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뭘 할 수 있다. 토지의 이동을 직권으로 표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축적 변경은 100%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축적 변경은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될 것이고 출제 포인트는 하나, 둘, 3개 정도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출제 이슈는 3개 정도 가지고 끊임없이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축척 변경의 개념. 축척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 축척은요 이러다 다 외우면 큰일 나는데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그거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지 만약에 안 잊어먹을 것 같으면 강의를 못해요. 겁나 아껴서 좀 줄여야 돼. 하여튼 축척 변경.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500분의 1, 600분의 1. 요걸 뭐라고 한다? 대축척. 그리고 요걸 달리 표현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재개축척이라는 개념이 500분의 1, 600분의 1에서 대축척. 면적 표시할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소축적은요. 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해서 나머지 5개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축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 좀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요. 당연히 경계도 바뀔 수가 있고요. 면적도 당연히 어떻다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어떻다 면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우리 대축척 측에서는 자연수까지만 표시했었다. 근데 소축척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54.94제곱미터, 54.95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숫자를 좀 바꿔서 논의를 해볼까요? 자, 면적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라고 해서 54.6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자, 54.65제곱미터. 자, 이게 대축척일 때와 소축척일 때 면적을 달리 표시하죠. 대축척일 때는 어떻다? 바로 자 자연수까지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소수점 한 자리를 봐야 되죠. 6이네. 반올림하니까 얼마나 표시한다? 55제곱미터. 이게 소위 소축척 지역에서 표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죠. 자, 그래서 약간 어려웠던 것이
반올림을 해야 돼. 소점 두 번째 자리 가지고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딱 5로 끝나게 되면 9화라는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린다. 홀수이면 어떻다? 올린다. 이런 식으로 보셨어. 그래서 9화라는 숫자가 6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 버려야 되니까 그냥 54.6제곱미터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같은 면적 측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축적 지역하고요, 소축적 지역은 표시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측척 변경 등을 하게 되면 면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엄밀히 따지면 경계 자체도 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축척 변경위원회.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는데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 시군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 중앙정부, 국토부에는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에는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 단위에는 뭘 둔다? 바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다. 물론 축척변경위원회는 항상 두는 게 아니라 축척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만 축척변경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된다. 자, 여기 위원회 구성 요소 보니까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토지 소유자로 다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수가 만약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어떻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중앙지적위원회 사는 게 재심사 외 더럽게 많은 일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상에 대한 심의의결 딱 하나만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 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하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청산금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바로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데서 출제하는 기술은요, 전에 나왔던 거, 우리 교재 말고 그 전에 출제가 됐던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을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했던 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출제 이슈입니다. 근데 어쨌든 돌고 도는 거니까 요거까지 시결정. 다시 머릿속으로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게 뭐라고요? 재심사 외 더럽게 많은 일들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요거 하나만 담당을 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라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어떻다? 시결청 세 개를 항상 비교해 가면서 기억을 하실 것 해서 축척변경의 절차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을 하게 된다. 해서 여러분께서 60페이지 보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하단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건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축척 변경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와우, 자,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축척 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개 묶어서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럼 아까 중앙지적위원회 어디에 국토부에 둔다. 그리고 시도지사 몇 군데 있는데 주요 이슈가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리 구조를 가게 되면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이 토지 수요가 신청할 때도요.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할 건 아닌데 신청할 때도 축적 변경을 원하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가 구성이 될 테고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단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축적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뭘 합니까? 측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해 보실까요? 자, 측량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다?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복구 측량이 있었죠. 지적 확정 측량이 있었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이복 확재, 요게 기본 측량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때 이동 측량에는 지목 변경과 합병을 제외하고는 어떻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축적 변경을 할 때도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당연히 지적 측량 과정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시행을 하게 되면 소위 뭐가 필요하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보다 좀 늘어난 사람은 돈을 좀 뜯어낼 테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한다? 바로 청산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청산이라고 하는 주제. 해서 자, 결과적으로 시결청으로 얘기했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의결상 물어보는 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슈가 동의 의결 승인이라는 게 두 번째 출제 이슈. 세 번째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청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걸 계속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 단순하게 본 것도 보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냥 뼛속에 투더 코어라고 그러나요? 뼛속에 새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문제는 16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제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중간에 가면 약간 이상한 게 한두 개 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 거의 현혹되시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애는 청산을 내고요. 어떤 애는 이 과정,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요구 하나 내고, 아니면 좀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한번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61페이지 보기 앞서 60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시결청,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적부심사, 요거 있었고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외 답답한 것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교재 6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검토합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구성회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더 그렇게 짜증났던 문제네요. 자, 기억번요.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자, 요건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어디나 다 똑같아. 어디나 어떻다고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회의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야. 제적위원 과반수의 가 와야지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정한 사항을 어떻다 의결할 수 있다. 이건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걸 보면 협회할 때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억권 오른편, 니은번이요. 축적변경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요거 틀렸네요. 2분의 1 이상을 얻었다.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좀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이 경우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해서 숫자 틀려서 어렵게 좀 됐던 문제고요. 디귿번. 자, 위원은 해당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위촉한다 해서 하여튼 요 문제는 30회 문제는 좀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기억번 어디나 다 똑같은 구조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니은번 이미 봤던 거 자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어떻다 토지 소유자로 그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어떻다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좀 어려웠던 문제네요. 디귿번 볼 것도 없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요건 요렇게 해서 기억대가 2가지가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2번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적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산 2개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바로 3번. 이게 어려웠지. 이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승인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지 바로 어디에서? 바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바로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계속 약 올리는 거야. 이거 3개 제대로 외웠나? 3분의 2상의 동의 축적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바로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걸 얼마나 똑바로 외웠나. 요렇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을 엮어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7회 30회 때 그중에서 30회 때 문제가 제일 좀 밋밋하고 좀 특이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등에 관한 쟁점이고요. 2번째 단계 다시 갑시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있게 되면 어떻다? 이 축적변경을 할 수가 있다.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 첫 번째 박스.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그리고 이걸로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교재 62페이지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만약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자, 2번째 박스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해서 자, 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거기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하는 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거죠. 3분의 이상의 동의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 승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 공고일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자신의 토지가 어디다라고는 폴대를 꽂아 둘 것, 이 정도의 의미로 보게 됩니다. 자,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언제 나왔지? 28회 때 나왔었네요. 공간정보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서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3분의 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결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서 3분의 2 시도지사, 대도시장 나와 있는 게 답 4번. 바로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 축적 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 등은, 자,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공고일로부터 얼마? 30일 내. 근데 이 30일은 몰라도 답을 고를 땐 지장이 없었어요. 첫 번째 3분의 2,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딱 여기까지만 끊어가더라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거고, 표지 설치, 나중에 토지 소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사이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 보셨고요. 문제 분석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지금 자, 아까 30회 때 이걸 갖고 3분의 2 이상 이걸 틀리게 뽑았죠.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이 3분의 1을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거하고 숫자 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자 3분의 2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2분의 1 이상만 어떻다? 토지 소유자이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숫자 3분의 1을 계속 외우니까 착각을 유도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제 이 교재, 자, 지금 63페이지 가서 지문을 보게 될 텐데,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문제가 8년 동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산에 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나? 청산. 자, 요거 하나 다시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자, 동의의결 승인에서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청산 얘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166에서 1개월, 6개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3번 답을 뽑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때 측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량도 이루어지겠죠. 땅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날로부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별 쟁점 안 돼요. 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을 결정을 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20일 내에 통지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금액에 대해서 공감 못한다 라고 하면 이의신청. 그리고 납부나 지급은 얼마?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출제가 돼. 166 가지고 거의 지금 세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아까 우리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했던 게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의신청은 얼마? 결정 통지가 되고 나서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나 납부라고 해서 얼마? 각 6개월 이내 이렇게 갑니다.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지문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건 쟁점 안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령 통지는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 뒤에 보니까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책에 잡으셔야 돼. 시, 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세 번째,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틀렸죠? 6개월 내에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고요. 4번,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 1년 내에 내야 된다. 틀렸죠? 6개월 내에 내야 된다라고 해서 24회하고 29회인가요? 이걸 갖고 구성했고요. 5번 질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내 지급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6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을 때 또 받기를 거부할 때 그것을 공탁할 수 있다. 6개월 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는 경우가 있거나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 맡겨두는 것을 공탁. 이런 것 때문에 쟁점한데요. 166에서 이 신청은 얼마? 1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내는 거, 지급하는 것도 각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돈 다 주고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다 이 내용, 토지 바뀐 면적 등을 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 큰 쟁점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라고요? 166이라고 하는 거. 이 신청은 1월 이내, 납부나 또는 지급이라고 하는 건 얼마? 6개월 이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주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이 64페이지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정보법령상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 과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지적소관청 끄트머리 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다?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끄트머리 내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6개월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기억니은 디귿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166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하나 더 늘리는 거야. 내야 된다 말고 또는 교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얼마? 6개월 이내. 요렇게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절대 줄이셔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축적 변경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해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 신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할이 있었고요. 합병이 있었고요. 지목 변경, 여기까지가 신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신 것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하나 있었고, 이제 역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또는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이렇게 토탈 8개가 뭐가 된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될 사항,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은 뭐가 된다? 바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요걸 확인하려면, 면적이나 이동 사유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 공통적인 등록상은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이 있었고, 대지권 등록부에 만에 고유한 등록상은 대지권 비율하고요.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 한편 도면의 등록상으로서 재축, 색지경, 제명, 축적, 그 다음에 색인도,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이 도면의 등록상이 되는데,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을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부분에는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도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좌호호호라고 했던 거, 좌호호호 절대 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에 대응해서 도면에는 호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 공부라는 게 크게 대장과 도면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잘못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등록상의 정정.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직권 파트가 출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적 변경도 그렇고요. 자, 등록상 정정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나머지 5개는 신청이 이슈된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럼 얘는 항상 문제 구성할 때 직권 파트를 갖고 출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직권 정정사유. 자, 지금 보니까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또는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다?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 다르게 정리가 되거나 어떻다? 잘못 정리가 되게 되면 어떻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 절차를 또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리셔야 돼. 이걸 한 번에 정리 안 되고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이게 측량, 성과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뭘 한다고요?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등이 뭘 한다? 검사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검사 측량에서 결과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측량 성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문제가 지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됐다. 지적 공부가 잘못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다고요? 바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뭔지 모르지만 잘못 작성된 경우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된 경우, 그건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입력되거나 같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적 서고에다가 지적 정보를 반영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잘못 정리된 경우, 그다음에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잘못 입력된 경우라는 의미. 그리고 어려운 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구성하면 다르게 정리되거나 잘못 정리된 경우에는 어떻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일단 다르게 잘못을 외우셔야 되는데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이걸 갖고 면적의 증감 이시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워가는 과정이 다르게 또는 잘못 이게 기본이고 딱 하나만 포인트만 가게 되면 면적의 증감이 없을 게 없이 어떻다? 바로 잘못 정리가 되게 되면 이때 잘못된 경우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한 2개쯤 더 있는데 별 필요 없고요. 쉬운 거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게 직권 정정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가지.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요. 지적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이 하나의 중심축이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한데 지적 공부에는 아까 소유자 이런 것도 일부가 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소유자 표시부터 볼까요? 이건 간단해. 우리가 어디 할 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해. 자, 바로 등기 관련 서류에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 정정상이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다 바로 정직권으로 정정하면 된다. 등기소에서 발표한 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여기는 구조가 다 똑같아. 지금 현행법에는요, 등기 필증 대신에 나중에 등기법 송박이 될 등기 필정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용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어. 집문서, 땅문서라는 개념이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고, 그 후로 등기 필증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등기 필정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법 체계상으로 따지면 등기 필정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텐데, 하여튼 크게 뭐 등기 필증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니까 굳이 법을 안 바꾸고 있는 상태가 되겠다 해서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이것도 같은 겁니다. 등기 필증과 등기 완료 통지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보셔야 돼.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필증을 교부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건 좀 간단한 거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도 다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문제가 되겠네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정정 측량 성과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대장의 사유론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정리드릴게요. 겁나 긴데 결론만 정리드릴게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을 지적소관청에서 함부로 바꾸게 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이 지금 현재 지적공부에 200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180인데 200으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죠. 다시 지금 200으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걸 180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땅 갖고 있는데 그럼 지적 공부에 200 돼 있고 나중에 등기부에도 200으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180이 됐대. 토지 소유자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난리가 나겠죠? 나는 내 땅을 200제곱미터 알고 있었다고. 근데 나한테 연락도 없이 지적소관청에 지들 멋대로 180으로 정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뺏기는 효과가 있잖아. 열받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지적소관청에 화염병을 집어 던져버린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 권리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직권으로 등록상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정정을 할 때는 마음대로 정정 못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다시요.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등록상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알았다고 해서 와서 정정 신청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 의사 확인한 거니까 정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다시 기본 틀. 잘못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바로 이때 잘못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바로 직권 정정 못하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해. 중간 얘기를 보지 마시고 먼저 제일 핵심 이슈는 뭐가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 정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떤 토지가 원래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보면 18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잘못 정리를 했다. 다르게 정리해서 200으로 표시가 된 상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을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중간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지적소관청에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을 하고 안내를 했는데 문제는 이 토지에 관한 이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누가 뭘 한다고요? 등본 떼볼 수 있겠죠. 등본 떼봤는데 만약 200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지적소관청에서 지금 정정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이동 신청하라고 연락을 해준 상태라고. 근데 하필 이 시점에 어떤 놈이 와서 이 토지 권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토지대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 토지 대장에 대한 연락 청구를 한다라거나 했을 때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아직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 옛날 잘못된 데이터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야 오해하지 마. 이거 곧 바뀔 거야. 잘못돼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야 돼. 라고 미리 경고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제3자가 이 등본 신청 등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정정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먼저 측량 성과도를 작성을 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라고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측량 성과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거야. 측량 성과, 측량에서 결과, 면적이 바뀌는 거니까 다시 한번 측량 성과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까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제3자가 이 잘못된 지적 공부 때문에 난리가 날 걸 대비해서 이 대장의 사유란에다 이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다가 사유란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신 이걸 봤을 때 이게 200이라 되는데 200이 아니다.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 등을 바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갑시다. 지적소관청은 잘못 또는 다르게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일정한 준비를 한다면 어떻다?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적 공부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 성과도 지적 측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측량까지 했을 때 측량 성과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이동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사이에 제3자가 만약에 이 지적 공부의 등본을 발급을 받겠다라는 인간이 있게 되면은 오해하지 말라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미리 적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누가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이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등록상 정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대장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은 지적소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누가 이 등본 발급 신청했을 때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 그러니까 보통 글씨가 까만색, 조인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글씨를 하얀색 그리고 바탕을 어떻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붉은색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서 다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지금 문장이 한 3개, 4개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외우겠습니다. 다르게 또는 잘못 정리가 돼 있다. 다르거나 잘못 정리가 됐을 때 이걸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일정한 준비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정한 준비가 뭐냐? 측량 성과도 작성해야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되고 중간에 등본 발급 신청할 사람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지적 공부에다가 일단 대장의 사유론에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러 오겠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이 문제에 지적 공부에 등본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문제의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어떻다 경고를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거나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우리 앞에 사실 제일 중요했던 지체 없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기억나세요? 지체 없이 측결 등정. 기억나세요? 지체 없이 측결 등정. 뭔 소리야? 자, 지적 공부 복구할 때는 어떻다? 지체 없이 자,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측량 결과도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그 다음에 각종 등본, 각종 증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측결 등증, 지체 없이 여기서도 지체 없이 어떻다 요것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중간에 모르고 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본을 띄워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주제. 이제 교재 가지고 자 지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64페이지 가서 첫 번째 핵심 지문 박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이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교재 65페이지 두 문제 나와 있네요. 23회 때, 30회 때. 자, 공간정보법령상 자,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잘못 입력된 경우,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아까 우리가 순서가 지적 측량 성과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었죠. 3번에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유치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토지 이용이라는 게 없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의 이동이란 표현 대신에 과거에 출제했던 출제 기술이 맨날 뭐라고 토지의 이용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자, 토지의 이동이지 토지의 이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또 약간 꽈랐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30회 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본 보니까요. 자, 잘못 정리된 경우 이건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두 번째, 자, 지금 보니까 니은번 모르겠고요. 디귿번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리을본 뭐야? 잘못 입력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역, 디귿, 리을을 다르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 기역번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좀 쉽게 구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디귿번이 더럽게 어려운 얘기.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가볼까요? 측량 준비 파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측량 성과도 전에 하는 게 뭐가 된다? 측량 준비라는 개념이 되겠죠. 다시.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측량 성과도 결과물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한 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앞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적 공부의 복구자로 틀린 것을 고려해서 측량 수행 계획서. 이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측량을 어떻게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측량 준비 파일. 우리 한 번도 공부 안 했어요. 하지만 측량 준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생각해 보면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측량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갈 때는 잘못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일단 두 개는 세팅이 돼야 되고 디귿번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측량 준비 파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다시 측량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측량 성과도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에서 이걸 틀리게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함정 하나를 팠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계속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개념을 추적해 낼 수 있습니다. 나름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니은번 같은 건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다르게 잘못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다르게 잘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못 정리된 경우 중에 잘못된 경우 중에서 면적의 증감 없이 잘못 다르게 증감 없이 잘못 다르게 증감 없이 다르게 또는 증감 없이 잘못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제일 쉬운 게 다르게 잘못. 이건 이제 외우셨다고. 다르게 잘못은 우리가 외우셨다고. 근데 이제 함정 같은 게 측량 중립하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구성해요. 그건 뭐 사실은 전체 이제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캐치해낼 수 있고 그냥 무식하게 외워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법조문을 다 외울 게 아닌 바예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인데 이제 준비할 게 뭐라고요? 증감 없이 다르게 잘못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왜? 얘 힌트를 줬잖아요. 한번. 답은 아니지만 힌트를 줬다고. 그럼 다음에 문제 구성할 때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지적소관청은 증감 있게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해서 두 문제 다르게 잘못 그리고 두 문제 다 한 번은 뭐였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걸 토지용계획서라고 장난쳤었고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를 지적 측량 뭐였지? 표현이 준비 파일 이런 표현을 써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정말 좋아요, 얘들. 뭐 우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체 뉘앙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측량하면 측량 성과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 가는데 이렇게 지겹게 듣는 과정에서 순서가 저절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두 문제가 30회까지 구성이 됐고요. 자, 66페이지 넘어가서 자, 진짜 어려웠던 거 27회 때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자, 바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에 직권에 의한 정정 절차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토지 수재에게 먼저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토지 수재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측량 성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지적 공부 대장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미리 준비를 해둘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사이에 지적 공부가 정정되기 전에 등록상 정정되기 전에 등본 발급 신청한 사람에게 이 문제의 토지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것을 공시해 줄 것. 해서 가볼까요? 자, 바로 박스 가서 보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자, 지체 없이 좀 어려웠었죠? 복구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정정도타 지체 없이 빨리 이거 지체 없이 해야 되잖아요. 복구도 지체 없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급한 거라고 등록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7일이라는 기간 이런 걸 줄 이유가 없어. 5일이라는 기간 줄 필요 없어. 하여튼 이 파트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체 없이 한두 개 이제 외우게 되면은 또 대충 세팅이 돼. 급한 거니까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청량 성과도 작성해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제한다 해서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제 제일 영향권 있는 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하여튼 복도 지질도 없는 케이스야.
땅 하나 샀더니만, 땅 하나 소유권을 확보했더니만, 어머, 이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네. 뭐 그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얘는 특이할 만한 것이 90일이라는 숫자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딴 데는 다 토지 이동 신청, 하여튼 신청 등 하면 무조건 며칠? 60일 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30회 때 아까 합병인가 가지고 90일에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거의 구성이 안 됐던 영역인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자, 등록상 정정이랑 똑같아. 정정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닷가에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지적 공부를 띄워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런 토지가 없대. 등록상 말소가 돼버리면 대장에서 띄워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아까 등록상 정정할 때도 갑자기 내 땅이 200인 줄 알았는데 180으로 돼버렸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지금 자, 신청 통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며칠 내 90일 내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겠지. 열받았는데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직권으로 그 등록상을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했을 때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야, 너네 땅 넓어졌더라?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어떻다? 그 내용을 통지한다.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강원도 이런데, 바닷가. 근데 이제 뭐, 지진 이런 거 나가지고, 좀 한번 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가 바다로 꺼질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거의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을 거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런 게 있겠냐고. 다시 지진이 나서 갑자기 50제곱미터가 쑥 올라온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회복 등록.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바다 되기도 어렵지만 바다 됐다가 다시 갑자기 쑥 올라오면서 얘가 갑자기 해삼이랑 멍게랑 이걸 공짜로 서비스로 준다. 있겠냐고.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했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하려면 측량 성과, 그 다음에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0제곱미터가 꺼졌다가 80제곱미터 기어 올라오게 되면 어떻다? 80제곱미터 측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 건지 지난번에 소유자 찾아봐야 되잖아요. 기존의 지적 공부 등을 반영을 해서 회복 등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에 회복 등록을 했을 때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명 관리청에게 통지한다. 뒤쪽은 뭐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요? 90일. 이게 30회 때 나왔어요. 아까 30회 때 두 개가 나왔어요. 합병에 대해서는 90일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그다음에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90일을 60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은 다 며칠이라고요? 60일. 근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 뭐라고요? 90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 토지 회복 등록을 하려면 지적 측량 성과라든가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요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6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